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살던 88의 마린 씨는 수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아들까지 갑자기 사망하면서 홀로 살아왔습니다. 마린 씨에게 몇몇 친척들이 있었지만 평소에 찾아오지도 않고 부동산 증여만 부탁하자 점차 거리를 두기까지 하는데요. 결국 할아버지는 큰 결심을 실행합니다. 전 재산인 300만 위안, 약 5억 원을 인근 과일가게 주인에게 모두 상속하겠다고 공언합니다. 마린 할아버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이 결정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친척이 아닌 단골 가게 주인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 80대 할아버지 이야기. 네, 중국 뉴스에서 하나 뽑아봤는데요. 과일가게 주인인 30대 중반 남성 사오유 씨라고 하는데요. 할아버지의 유일한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 매우 자주 있는 이야기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가족관계가 끈끈하고 상속은 가족들에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아직까지는 좀 지배적이긴 한데, 해외에는 조금 더 이런 생각들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아는 분이 뭐 미국에서 잠시 이제 공부하던 중에 친하게 지내던 분이 말다툼을 좀 했는데, 하마터면 너에게 내 전 재산을 다 주려고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했는데 너 나랑 싸워서 그거 다 없어졌다 라고 했다는 얘기를 저도 농담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담처럼 이렇게 말동무가 되어주신 분에게 실제로 유산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기부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곤 하는데요. 자,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이뤄지는데, 그리고 샤오이 씨에게 할아버지는 실제로 유언장까지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할아버지 친척들이 유언장이 무효라고 하면서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친척들이 이에 대해서 유언장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 물론 이제 유언장이 무효라고까지 주장할 수는 없겠죠. 유언장이 효력 있게 작성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 상속분에 대해서 내가 보호받는 유류분 범위 내를 침해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소송을 할 수가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법의 기준으로 한다면 이 할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지켜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중국에서는 이대로 지켜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유류분과 관련해서 이거는 좀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 내가 사망하면서 내 재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헌법률 심판 청구가 되어 있고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어떤 결론이 내릴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송민욱 세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세무사 송민욱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송 세무사님을 모셨어요. 연말이 되면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고 네. 최근에 또 세금과 관련해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 양담소에서도 세금 문제를 조금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특별히 초대를 드렸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송 세무사님한테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 친절히 쉽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고요. 자, 사연 들어보고 우리 세무사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30년 직장을 다니다가 2년 전 퇴직을 했습니다. 가진 재산은 수도권에 10억 상당의 연립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고 지역에 5억 원의 농지가 있습니다. 그나마 월세 수익과 연금도 있어서 부족함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연립주택을 두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더 조급해집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적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언젠가 물려줘야 할 재산이라면 이왕이면 세금이 적은 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론 노후를 생각하면 할수록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주고 싶기도 한데요. 증여와 상속 중 어떤 쪽을 택해야 될까요? 네. 아마 지금 이렇게 우리 사연 주신 분처럼 이 정도 재산 규모에서 상속과 증여를 고민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질문은 어떤가요?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적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상속보다 세금이 증여가 적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많은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요. 네. 먼저 상속은 사실 내가 원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이 돼야지만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증여는 지금 뭐 당장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기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을 물려준 재산에 대한 가격이 얼마큼 또 변동되는지를 또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맞다고 하기는 어렵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맞습니다. 예. 자녀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니까 네. 지금 먼저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고, 네. 부모 입장에서는 그건 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천천히 줘도 되지 않겠냐라는 또 네. 의견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연 속의 주인공 보면은 이제 자녀들에게 10억 상당 연립주택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자녀들은 지금 증여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네.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 경우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재산 가격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상속이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증여와 상속이 세금이 계산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증여인 경우에는 이제 현재 두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10억의 재산을 5억씩 각각 증여한다고 했을 때 그 증여 재산 공제 가격이 5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4억 5천만 원의 과세 표준이 잡히면서 세율이 20%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세금이 부과되면 토탈 1억 6천만 원의 증여세를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상속으로 한다면, 상속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제하는 것들이 더 많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기초공제라든지 그밖에 인적공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괄공제라는 5억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아, 그리고 네. 배우자가 또 만약에 같이 살아있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실제 가져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 5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자녀한테 이제 10억이란 공제 금액이 생기면 결국 세금 없이 취득세만 배우자가 부과해서. 있으면 아예 세금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배우자가 없으면 그래도 일괄공제 5억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그 5억의 공제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면 9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상속세로 나오기 때문에 10억 언저리인 경우에는 사실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게 또 세금이 좀 저렴하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기준으로 이 시가로 한다면은 상속이 완전 유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또 배우자, 우리 사연 주신 분의 부인분이 계속 살아 계신다면은 상속이 유리한 거고.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연립주택이 정말 부동산이 엄청나게 상승한다면 네. 이제 또 그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네. 그래서 10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따져 보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금액이 증여인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오고요. 그 네. 이유가 공제액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증여로 배우자한테 증여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6억,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5천만 원, 그리고 네.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상속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5억, 5억씩 해서 10억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상속이 더 유리한 거죠. 네. 저도 조금 우리 세무사님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아는 거를 좀 보태보면 최근에 또 증여 관련해서 취득세가 또 중과됐죠. 중과됐으니까 네. 지금 증여해서 취득하는 거 취득세까지 생각하면 지금 시점에서 또 증여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네. 상속 증여를 했을 경우에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상속세 및 증여세만 고려해야 될 게 아니라
보유를 또 해야 되니까 재산세와 종부세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고 네.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또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봐야지만 이게 좀 더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아유, 이런 복잡한 문제를 우리 세무사님 모시고 잠시 양담소에서 상담하려니까. 네, 그러면 일단 상속 증여를 선택할 때 주의점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게 상속 증여를 같이 이제 고민할 때 우리 세법에서 어떻게 적용돼 있냐면 현재 시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증여한 것이 있는지 또 상속을 기준으로 사전 증여 10년치가 있는지를 같이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사실 임박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가 오래되셔 가지고 상속을 사실은 바로 준비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세 계산할 때 그 과거 증여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임박했느냐 안 했느냐 시점의 문제이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이 낮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멀었는지 가까운지에 따라서 어떤 게 나은지를 판단이 있는 거죠.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걸 고려해야 되겠군요. 그 한 가지 재미난 걸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억 정도이면 그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시 전에 아들한테 몰래 이렇게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먼저 지분을 증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이 5억 지분 받은 거에 대한 세금을 냈겠죠. 증여세를. 근데 상속으로 물러왔으면 사실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오는데 증여로 해서 세금이 부과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러면 상속세 계산할 때 사전 10년치 증여한 거를 합산해서 제가 상속세가 계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증여세 낸 거를 빼줍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증여세 낸 거를 빼주긴 빼주는데 그게 네. 공제로 해가지고 세액 공제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빼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속세가 납부할 세액에서 과거에 증여세를 납부한 금액에 대한 퍼센테이지만큼만 빼주기 때문에 상속세가 안 나온다면 사실 과거에 냈던 증여세는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내도 될 돈을 네, 낸 맞습니다. 경우가 된다는 거네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흔히 많아서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서글픈 얘기지만은 우리 사연 주신 분의 건강 상태 이런 것까지 참 고려해서 네. 네, 상속과 증여를 또 상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군요. 네. 네. 세무사님 또 다음에도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아바의 머니. 아, 피디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